네. 그래서 어, 일단 오늘 할 거는 렉처 두 개, 렉처 21, 22. 렉처 21에서 할 거는 일단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과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형태가 크게 네, 이런 형태로 포뮬레이션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애초에 투 플레이어 제로 썸 게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형태의 문제도 포뮬레이션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태균이 왔다. 만약에 음? 태균이 왔다. 아 태균이 왔네. 태균이 진짜 이 오랜만이다. 하이 태균. 태균 진짜 오랜만이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게. 예시도 살펴볼게. 그냥 이제 뭔가 음 플레이어 두 명이 있고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미와 오포넌트 상대방이 있을 때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를 뭐 대충 아니다 어떻게 할까 뭐 D1개 D2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가 A고 뭐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가 B면 뭔가 이제 나와 상대방 사이에 뭔가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페이오프 매트릭스가 있겠죠. 이제 그 매트릭스를 뭐 M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면 네, 뭐 이와 같은 형태, 행렬 형태로 이제 표현이 잘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페이오프 값을 나타내는 행렬이라면 이제 제로섬 게임 세팅에서는 상대방의 기준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M이 적절한 페이오프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제 제로섬 게임은 이와 같이 이제 모델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각자 취할 수 있는 스트레te지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퓨어 스트레te지를 고려를 한다고 치면 이제 X와 같은 경우에는 유닛 이제 벡터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가지 액션만을 정확하게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줄 수가 있을 거고 Y는 비슷하게 디멘전이 이제 저 액션 스페이스의 사이즈인 경우에서는 네 이와 같이 이제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믹스드 스트레te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어 스트레te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액션을 취하는 상황이었고 믹스드 스트레te지의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결국 랜더마이즈드 액션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 액션을 이제 뭐 0.6의 확률로 고르고 뭐 다른 액션을 뭐 0.2의 확률로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분포로서 정의가 될 겁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식으로 probability simplex 이렇게 맞겠다. 이 형태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겠죠. 뭐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게임을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를 일단 예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바로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미니맥스 티어럼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함수가 임의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이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제 부등식이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음, x, y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미 x에서 이와 같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미니멈을 취해주면 이와 같은 바운드가 성립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우변은 지금 컨스턴트인 상황이고 좌변은 y에 이제 y가 변수인 함수인 상황에서 여기서 양변에 한 번 더 이제 y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해주면 이제 위의 부등식이 바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리더러처에서는 일종의 윅듀얼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을 적당히 정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윅듀얼리티와 대응이 되는 컨셉인데,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 f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할까? 결국 스트롱 듀얼리티가 언제 성립을 할까의 질문과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 이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고 하는지 살펴보고 이제 그 결과들을 바로 이제 미니맥스 theorems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미니맥스 theorem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폰 노이만의 이제 미니맥스 theorem인데, 그 세팅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세팅이냐면 constraint, convex, concave problems. 이 convex concave라는 이제 키워드는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제 항상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면 x와 y가 two non-empty convex subsets of ambient R vector spaces.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뭐 x가 RT1의 컨벡스 सब셋이고 그냥 y가 RT2의 컨벡스 सब셋이고, 이런 게 그냥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어떤 함수가 is convex concave, 언제 이제 convex concave라고 하냐면 임의의 y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는 이게 x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르규먼트에 대해서는 컨벡스가 되고 임의의 고정된 y에 대해서, 반대로 첫 번째 아르규먼트에 있는 x를 고정을 시키고 이제 두 번째 아르규먼트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이거는 컨케이브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컨벡스 컨케이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증명한 그 유명한 결과가 뭐냐면 폰 노이만스 그래서 만약에 x와 y가 컨벡스인 건 이제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컴팩트라는 조건까지 주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이 도메인에서 정의된 컨벡스 컨케이브 펑션이라면
then 아까 이제 우리가 원했던 맞나? 그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폰 노이만이 이제 증명했던 그 유명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거의 증명은 이제 결코 간단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이 렉처 노트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그냥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언제 이 미니멈과 맥시멈의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투 플레이어 간의 Zero Sum Matrix 게임 같은 경우에 투 플레이어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모델링이 되겠죠.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이 fxy라는 함수가 당연히 컨벡스 컨케이브하겠죠. y를 고정시켜 두었을 때는 x에 대해서 affine 펑션이니까 당연히 컨벡스 할 거고 x를 고정시킨 상황에서는 y에 대해서 affine 펑션이니까 당연히 컨케이브 펑션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컨벡스 컨케이브고 이 도메인 두 개는 모두 이제 probability simplex니까 당연히 컴팩트 하겠죠. 컨벡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투 플레이어 제로 섬 매트릭스 게임에 대해서는 이 미니맥스 티어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시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결과이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성립하는 다른 세팅도 있어요. 이제 그 세팅을 한번 살펴보면 unconstrained,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이제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펑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했었던 이제 convex concave 펑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그걸 되새겨 보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펑션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제 그냥 y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펑션이 mu strongly convex이고 for every fixed y 그리고 첫 번째 x 아규먼트인 x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펑션이 항상 mu strongly concave.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취해준 함수가 mu strongly convex인 케이스면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조건이 성립하면 f를 이제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결과는 예, 똑같이 아까 폰 노이만 티어럼의 세팅과 똑같이 이제 x와 y를 컴팩트 컨벡 서브셋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f 함수를 이제 좀 더 조건을 강화시켜서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인 상황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앞에 이 결과가 그대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theorem 1보다 좀 약한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약한 버전에 대해서는 훨씬 쉽게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증명 한번 보자면 네. 그래서
이미 x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y가 컴팩트인 상황이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컨벡스 펑션 항상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이놈은 항상 y 안에서 맥시멈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도메인 안에서 도메인 y 안에서 맥시멈 밸류 맥시멈을 가지게 될 거고 이제 지금 x를 고정시켰을 때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펑션은 지금 뮤 스트론이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이 맥시멈은 유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well-defined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아그맥스가 있나? 아그맥스가 있지. 왜 y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컨벡시티 때문에 컨티뉴어스하기도 하니까. 그렇지. 이게 렉처 노트에는 내 기억으로 이 컨벡시티가 빠져 있었던 것 같거든. 잠깐만. 그러면 그 y 스타 y x 스타는 항상 있고. 근데 티오리움 2는 애초에 컨벡스 셋이지 컴팩트가 아닌데? 맞아. 이 조건에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증명이 일단 틀렸거든. TM2 여기서 이 증명을 보면.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일단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이와 같이 미니맥스 포인트를 정의하는 거는 가능하겠지. 왜냐면 뮤 스트롱리 컨벡스 그 스트롱리 컨케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사들 포인트는 유일하게 존재하게 될 건데 이제 어디서 오류가 생기냐면 일단 이거는 확실히 맥스 f x, y가 존재하는 것도 안 확실한데? 어디? x 스타가 정의되는 과정이 안 확실한데? 그렇지. 컴팩트가 없으면 그것도 일단 안 돼. 그건 맞아. 근데 이 증명을 따라가 보면 일단 만약에 존재한다는 상황에서도 이 증명이 유효하진 않거든.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y 스타가 이 함수의 이제 argmax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고 그리고 x 스타가 이 함수의 argmin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렇지. 맞나? 맞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다. 이 두 개가 성립할 텐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결과인데 이 왼쪽 이거는 성립을 하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왜냐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x에 관계없이 이 y 스타가 항상 맥시멈 argmax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퀘이션 자체가 성립을 안 해. 두 번째 건 성립하나? 이건 성립하지. 이건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 여기서. 지금 저 식에서 그 우변에 Y 스타가 오는 게 맞아? y 스타가 오는 게 맞지. 예, 맞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안 적혀놨는데 y 스타가 와야 돼. 여기서. 스타가 와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콘케이브면 맥시멈 값이 일단 존재할 것 같고 어. 아 근데 그것도 컴팩트니스가 없으면 보장이 안 되잖아. 사실상. 모르지? 될 수도 있지. 아 물론 뭐 된다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자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자명하진 않지. 어. 바로 내일 안 들어오는데. 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봐도 여기서 증명이 유효해지지가 않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X 스타로 그러면 되잖아. 그럼. 어떤 거? 아닌가? 엑스 스타를 놓으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제 X 스타, Y 스타가 미니맥스 포인트라면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이 두 번째 결과는 성립을 하거든. 응. Y 스타를 넣으면.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Y 스타가 항상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X와 관계없이 이 F를 맥시마이즈하는 두 번째 아규먼트 값이 돼야 되거든. 아, 이게 성립을 하려면. 근데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하면 Y 스타 X를 뭔가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 왜냐면 뮤 스트롱 컨케이비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참, 나는 그래도 약간 저건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새들 포인트잖아. 음, 새들 포인트에서는 두 번 미분해도 0이잖아. 두 번 미분해도 그러니까 0이다. 뭐 엑셀에서 미분해도 0이고 Y에서 미분해도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X 스타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X 스타가 Y가 고정되어 있을 때 F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맥시멈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잖아. 지금 Y 스타 X라는 얘가 새로 정의돼야 되고 어, Y 스타 X에 대해서 X 스타는 걔를 미니멈 하는 앤데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두 개가 0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 직관에 반대하는 이그젬플을 찾을 수 있어?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난 이거는 맞는 식이라 했어. 근데 왜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게 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맞아야 되는 식이라 생각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컨스턴트 펑션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아 잠깐만 나 좀 생각을 해볼게. 잠깐만 제가 태클을 걸어왔고 아 근데 잠시만 좀 뭐가 마이너한 얘기 드리긴 해. 근데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뭔가 떠오른 게 있는 것 같거든. 잠시만 기다려봐. 어디였지? 단스킨. 그냥 대충 이런 거잖아. X, Y가 대충 레시큐리아라는 건데 레시큐리아 주변에서는 다 레시큐리아보다 작으니까 사실은 미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0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예스. 어. 음, 그렇지.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전환 포인트가 그러면 여기서도 굳이 컴팩트니스가 없어도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존재한다고 이게 이와 같은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이제 비슷하게 가정을 한다면 그냥 여기서도 바로 증명이 되긴 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굳이 더 간단하게 증명이 되긴 하거든. 그냥.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한다고 치면 그냥 이제 이게
fx, y 스타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lower bounding이 되지. 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근데 이제 제너럴 펑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제너럴한 케이스고 이제 이 바운드가 제너럴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 바운드는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니까 이걸 종합하면 그냥 되겠죠. 항상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아무튼 잡을 수 이게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어? 근데 뭐라고? 이제 내 말은 어. 내가 주장하는 거는 사실 진짜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거든. 근데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거는 어. 그냥 컨벡스 셋에 스트롱리 컴플렉스 스트롱리 콘케이브도 돼. 근데 이제 그냥 컨벡스 콘케이브면 컴팩트가 필요해. 그렇지. 그게 폰 노이만이었잖아. 폰 그렇죠. 노이만 미니맥스 티어임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컨벡스 콘케이브면 컴팩트가 필요한데 어.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콘케이브면 어. 컴팩트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근데 그게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된다는 그렇지. 건데. 그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겠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래쪽으로나 위쪽으로 뭔가 x제곱에 비례하는 예로 갇혀 있으면 어. 그러니까 컨벡스 펑션인데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막 점점 줄어드는 막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x분의 1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게 스토리 컨벡스나 스토리 컨벡스 콘케이브 조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컴팩트가 필요 없다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야. 아. 일단 근데 애초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스트롱리 컴백스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로컬한 상황에서 로컬 미니머가 존재한다고 증명한 거 그게 스트릭트 컨벡시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스트릭트 컨벡시티가 있으면 이미 로컬 미니마가 글로벌 미니마가 되잖아. 어, 그러니까 로컬한 데서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컴팩트 인터벌 같은 걸 잡아주면 컴팩트 인터벌이 아니고 뭐 컴팩트 보디어도 상관없겠지. 거기서는 당연히 미니마이저가 존재하겠지. 그건 모르지. 어? 컴팩트 보일수는 항상 미니마이저가 존재하지. 아니, 근데 이게 컴팩트 구간에 존재하는데 어. 그게 끝점에 있으면 걔는 미니마가 아니지.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미니마가 끝점에 있진 않아야지. 점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건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 그, 아르구멘트가 있냐. 그럼, 진짜 정말 정말 1도 안 중요한 걸 내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라서 어. 어, 아무튼 그렇긴 함.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이 증명만 보면 굳이 뮤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컨케이브일 필요도 없이 만약에 이와 같은 조건만 잘 가져올 수가 있다면 그냥 그거 뭐지? 맞는 얘기야. 그건 아주 맞는 얘기야. 어, 잠시만.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그래. 이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스트릭틀리 컨케이브 하기만 하다면 이미 X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일하게 이와 같은 맥시마이저를 항상 정의할 수가 있을 거고 스트릭트 컨케이비티 때문에 그럼 똑같은 논리를 항상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네. 이 정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미니맥스 티어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튼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로는 이제 중요한 클래스를 커버할 수가 없는 게 당장에 이와 같은 매트릭스 게임은 이와 같은 클래스에 전혀 커버를 할 수가 없죠. 뭐 스트릭트 컨벡스나 스트릭트 컨케이비티가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x와 y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 게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클래스를 이 폰 노이만의 결과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 정도는 이제 코멘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넘어가 보면 뭔가 게임 티어리틱 노션들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의할게. 이 내쉬 이퀄리브리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케이스의 스트래티지 게임에서 정의가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결국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이고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결국 투 플레이어 제로 썸 게임을 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쉬 이퀄리브리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함수가 그냥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미에 주어진 페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의 아웃풋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이제 옵티멀리티를 다음과 같은 프라이멀 듀얼 갭으로서 메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네, 이렇게 이제 메저링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 간단히 보면 이제 X 스타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문제 자체가 뭔가 이런 형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옵티멀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텀에서 메저를 하는 게 가능하고 이 텀은 반대로 이제 잠시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y 햇이 어느 정도의 옵티멀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메저링을 하는 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이 텀은 항상 논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네 이걸로 로어 바운딩이 될 거고 이거는 이걸로 이제 어퍼 바운딩이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갭이라는 이제 밸류는 논 네거티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어진 아웃풋 x 햇 y 햇 페어가 만약에 그 갭이 밸류가 0이 되면 우리는 이 페어를 내쉬 이퀄리브리움 F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내쉬 이퀄리브리움은 원래 그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같은 걸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미니마이저의 개념에 대응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한 미니마이즈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입실런 옵티멀 솔루션 같은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옵티멀 그러니까 그 어프락시메이트한 옵티멀 솔루션의 개념이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갭이 이제 입실론으로 바운딩이 되는 케이스라면 이거는 입실론 어프락시메이트 내쉬 equilibrium of F 라고 정의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내쉬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거는 이제 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들 포인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입실론 어프록시메이트 내쉬 이퀄리브리움의 경우에는 그냥 입실론 새들 포인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사실상 이제 동의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퀄리브리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티어리에서 스트래티지 게임에서 어떠한 이제
솔루션 컨셉을 가져올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케이스마다 되게 적절한 그 이퀄리브리엄 솔루션 컨셉이 달라지는데 이 렉처 노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컨셉이 바로 스타케어베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만약에 이 첫 번째 플레이어가 X라는 액션을 취해졌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베스트 리스폰스 셋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리스폰스라는 거는 두 번째 플레이 기준에서 저 페이오프 펑션 밸류인 fx, y를 최대화하는 y들의 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스트 리스폰스 셋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에 대한 이제 밸류 펑션을 계산할 건데 그때 밸류 펑션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본인에게 이제 베스트인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유틸리티 펑션 값이 maximum of x, fx, y 인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의 기준에서 보면 제로섬 세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본인에게 주어진 밸류 펑션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밸류 펑션 값을 맥시마이즈를 해주는 그다음 이제 솔루션이 존재할 건데 맞나? 이때 이 x 스타를 첫 번째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을 정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걸 간단하게 적어보면 x 스타는 그냥 그 두 번째 플레이어가 본인에게 최대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럼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플레이어가 취하는 액션이고 이제 이 순서를 바꿔주면 비슷하게 첫 번째 이제 에이전트의 기준에서는 이 fx, y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게 본인에게 최대의 이득을 가져다 주겠죠. 제로섬 세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에이전트가 본인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이 미니멈 fx, y라는 값을 맥시마이즈를 해줘야 될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 y스타는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 of f for the second agent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좀 여기에 이제 담겨지는 경제적 의미가 따로 있는데 이 내시 이퀄리브리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매트릭스 게임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투 플레이어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에이전트들 간의 관계가 시메트릭하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들 간의 구분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동등한 플레이어로서 뭔가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 컨셉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시메트리가 깨지는 경우 그러니까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뭔가 게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내쉬 이퀄리브리엄 같은 게 좋은 솔루션 컨셉이 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를 드는 게 뭐 옵티멀 텍세이션 프로블럼 그러니까 그냥 실생활에서 뭔가 세금을 매길 때 그런 상황을 모델링을 해보면 뭐 첫 번째 에이전트를 정부 그러니까 이걸 흔히 리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를 그래서 정부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를 그냥 팔로워 이때는 이제 시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리더가 A라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옵티멀 텍세이션 프로블럼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정부가 그냥 먼저 임의로 이제 세금 정책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시민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세후 소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뭐 어떻게 조정해서 잘 세금을 어 가능한 범위에서 납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뭔가 본인들이 액션을 또 취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리워드가 각자의 소득이나 뭐 생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리워드가 될 거고 이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개개인의 금전적인 상황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의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인 평등성이 이루어졌는지 이퀄리티가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이 세금을 이렇게 매김으로써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잘 되었는지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본인들에게는 뭔가 리워드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시민들의 기준에서는 리워드의 정의 자체가 이런 이제 개개인의 소득이 될 거고 리더 즉 거버먼트 입장에서는 리워드가 뭔가 이제 이퀄리티라든가 웰페어의 척도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건데 이와 같이 이제 그 플레이어들 간의 종속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리워드 정의 자체도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 자체가 시메트릭하죠. 에이전트의 간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쉬 이퀄리브리엄보다는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이 좀 더 적절한 솔루션 컨셉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된 방식 자체가 먼저 한 플레이어가 액션을 취하고 나머지 플레이어 반대쪽 플레이어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정의를 보면 그래서 두 번째 플레이어가 먼저 액션을 취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가 X라는 걸 이제 취했으면 두 번째 플레이어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이윤을 맥시마이즈 하는 놈으로 골라오고 그래서 그때 페이오프는 맥시멈이 될 거고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는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모델링하는 게 이제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정의했으면 뭔가 성질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성질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로 내쉬 이퀄리브리엄의 셋은 항상 스타켈버그 셋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내쉬 이퀄리브리엄의 셋이 논엠티 결국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한다면 이때 미니맥스 티어렘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쉬 이퀄리브리엄의 셋과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의 셋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냥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만 한다면 이 두 개의 노션은 이 투 플레이어 제로 썸 게임 세팅에서는 적어도 완전하게 동일한 개념이다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풀플레이어 제로섬 게임에서 항상 래쉬가 존재하지 않나? 존재 안 하는 느낌이에요.
존재를 항상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뭐 특이한 케이스 가져오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음, 아, 투플레이어 제로 썸 세팅에서 존재를 하겠다. 맞지? 뭐, 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동일하겠네요. 그때는 사실상. 플레이어 내에서는 투플레이어 제로 썸 게임 세팅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닌 케이스면 모르지. 모르지.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해보진 않았어. 아마 아닌 걸로 아는데 애초에 투플레이어가 아니고 제너럴 썸 세팅에다가 투플레이어가 아니면 내쉬 클리브리어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잖아. 음, 그때는 좀 더 골치 아파지겠지. 물론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아무튼 좀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 그래서 뭐 이거 증명 한번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그냥 정의만 충실하게 잘 따라가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스타길베르크 이퀄리브리움이다. 그러면 아까 정의에 따라서 XS 스타는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놈이었고 YS 스타는 요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놈이었죠. 그러면 어 잠시만요. 이거는 네 YS 스타가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거고 이거는 당연히 fx s 스타 그리고 ys 스타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이렇게 어퍼 바운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놈은 네 이게 되겠죠. 왜냐면 x 스타가 이 maximum over y of fxy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놈이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잠시만요. 음,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성립을 하고 사실 이게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남겨두고 먼저 역방향부터 일단 증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내쉬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쉬 이퀄리브리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이걸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쉬 이퀄리브리움의 정의에 따르면 이 갭이랑 프라이멀 듀얼 갭 밸류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프라이멀 듀얼 갭의 밸류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거의 밸류가 0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이거는
네, 이거에 의해서 로얼 바운딩이 자연스럽게 될 거고 지금 이놈은 위에 갭이 0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네, 이 값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이걸로 로얼 바운딩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바운드가 제너럴하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등호도 바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니맥스 티어럼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 동시에 음, 이 값이 이게 되기 때문에 xn 스타 자체가 argmin of 네, 이 함수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similarly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xn 스타 yn 스타는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아도 된다. 스타켈버그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만약에 내쉬 이퀄리브리아의 셋이 논엠티 결국 내쉬 이퀄리브리아가 존재하면 일단 미니맥스 티어럼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 셋이 항상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는 걸 이제 여기서 증명을 했고 우리가 이제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면 미니맥스 티어럼을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에 이제 역방향을 증명할 때도 우리가 지금 이걸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등호로 변화하게 되고 이 스타켈버그 이제 이퀄리브리엄 XS 스타, YS 스타에 대해서 그 갭 밸류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페어는 내쉬 이퀄리브리아가 된다. 결국 이게 논엠티면 미니맥스 티어럼도 성립하고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아의 셋과 내쉬 이퀄리브리아의 셋이 같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을 하나 추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조건 하에는 이 두 가지 노션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라고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켈버그 이퀄리브리엄을 구하는 게 사실상 내시 이퀄리브리아를 구하는 거고 이건 제너럴 썸 게임에서도 성립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너럴 썸 게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제로 썸 게임이잖아. 아 미니맥스 내에서 맞지. 그러니까 투 플레이어 제로 썸 게임 세팅에서는 적어도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하다 그 두 개는. 아,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 컨셉이 이때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너럴하게는 이 두 가지 솔루션 컨셉이 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컨셉 자체가 뭐 뒤에서 다시 나오진 않는데 이 렉처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뭐 알고리즘이 게임 티어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다시 만나게 될 놈들이기 때문에 네,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돌아가 보면 렉처트를 보는 게 빠르나? 네, 여기까지 했었고 뭐 엘립스 그다음에 엘스무스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제너럴라이즈 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이 될 건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이제 서브그레디언트를 하나 잡아서 현재 이제 xt, yt 페어에 대해서 이제 서브그레디언트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f가 컨벡스 컨케이브한 상황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 이 함수는 이제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 서브 디퍼런셜이 non-empty일 거고 그러면 거기서 GT라는 놈을 골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놈은 마이너스를 취해준 게 이제 컨벡스겠죠. 그래서 여기 서브 디퍼런셜 셋이 이제 non-empty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HT라는 놈을 골라와서 그걸로 이제 서브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주는 게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왜 어센트가 붙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컨벡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f를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다시 취해주면 f를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라고 불리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취해준 거에 대해서 원래 도메인으로 이제 그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울 겁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리즘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주면 f가 L20 펑션이고 컨벡스 컨케이브인 세팅에서 만약에 이제 도메인 두 개가 컨벡스이고 컴팩트일 때 그 다이아메트가 R로 바운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러닝 웨이트를 이렇게 L 스퀘어 루트 T 분의 R로 주어진 상황이라면 컨스턴트하게 이 projected subgradient descent ascent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갭 바운드를 얻을 수 있다가 이제 이 theorem 3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실론 바운드를 얻고 싶다면 t는 음, 네,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원오버 입실론 스퀘어에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네, 이와 같은 텀이 이제 고정된 어떤 이제 레퍼런스 페어와 이와 같은 텀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HS와 GS 그 자체가 GS는 이거였고 HS는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브그레디언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네, 이 텀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시켜준다면 이 스텝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놈은
ys 플러스 1 틸다 마이너스 ys는 자체가 에타 hs고 뭐 예를 들어서 요놈은 에타 gs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대입하고 지금 엘리십시네스 컨디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놈도 L로 그러니까 GS의 L2 놈이 L로 바운딩이 되고 HS의 L2 놈도 L로 바운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텀이 나오게 되고 네, 이와 같은 텀은 뭐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스텝을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는 팩트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이제 이게 클로스드이고 컨벡스인 서브셋일 때 그리고 A가 이 오메가 안에 속해 있고 B는 뭐 그냥 임의의 포인트일 때 이제 피타고라이안 티어럼이 성립을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A와 B 사이의 거리보다 A와 이제 프로젝션 된 밸류의 사이의 거리가 더 짧다라는 걸 이제 인터프리트를 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이제 그걸 적용을 시켜준다면 이거는 한 번 더 바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빼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제 x 틸다와 ys 그러니까 xs 플러스 1 틸다와 ys1 플러스 1 틸다에서 틸다를 뺄 수가 있겠죠. 위의 결과를 적용을 시켜주면 결국엔 이와 같은 텔레스코핑이 가능한 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를 1부터 t까지 전부 서메이션을 취해주면 네, 딱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이유는 적어보면 이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제로 텀과 마지막 t 텀만 남게 될 건데 이 뒤에 빠진 이제 빼지는 텀 자체가 논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만 남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각각 r 스퀘어로 바운딩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미터가 r이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r 이하라는 그래서 네 이렇게 바운딩이 되고 t로 나누어 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 텀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좌변은 그냥 이제 컨벡시티와 컨케이비티 때문에 젠생 이니퀄리티를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텀이고 그리고 이 에탄은 사실상 이 텀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초이스가 된 거겠죠. 당연히 이제 이때 미니마이저 될 거고 이걸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은 바운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요. 혹시 뭐 증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뭐 사소한 건데 저기 그 페이지 위쪽에 검정색으로 아까 쓴 거 중에 어, 저 프로젝션 한 거 첫 어. 번째 부등호가 등호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이거 부등호일걸? 항상 그러니까 부등호야. 그림을 그려볼까? 잠시만. 부등호 맞아. 등호야? 부등호. 부등호 맞지? A 있고 뭐 B가 있을 때 B와 A 잠시만 그림 이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션은 뭔가 여기 있을 건데 아, 그렇네. 아, 내가 그 아예 다르게 해석했어. 아, 직각이 될 이유가 없어서 맞네. 직각보다 더 둔각이니까. 항상 둔각이 되거든 기하학적으로도. 아, 사실 이거 증명을 지난번에 내가 했었는데
맞아 맞아. 보다가 헷갈렸어.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부등호가 항상 맞는 것 같고 아마도.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렇게 하면 증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L20이고 뮤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케이스로도 쉽게 확장이 됩니다. 그건 이제 숙제 문제도 나와 있는데 증명은 사실상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결과만 이제 좀 디스크립션을 해보면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각 스텝에서 이제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가 아니고 이와 같이 변하는 브라인 러닝 레이스를 적용을 해주면 이제 그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 자체는 그 원래 그 그냥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때도 비슷하게 나왔죠. 이와 같은 이제 average term, average iterate guarantee 자체가.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은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눈여겨볼 점 중 하나는 기존에 그 strong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strong 아니, 그러니까 그냥 convex concave 케이스 때는 원 오버 스퀘어 루트 바운드였지만 이때는 원 오버 t의 바운드. 그래서 좀 더 이제 강력한 바운드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뮤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컨디션 자체가 그냥 convex concave 컨디션보다는 강력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바운드도 좀 더 강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명은 사실상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진 않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좀 눈여겨져 봐야 될 점 중 하나는 음, 일단 여기서 얻어진 그 결과 자체가 그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 텀으로 되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averaged iterate guarantee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평균 텀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 시점에서의 텀으로만 뭔가 바운드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last iterate guarantee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L 리시트 케이스가 아니라 만약에 스무스 케이스를 넘어가게 된다면 스무스 세팅에서는 우리가 어 기존에 그 그냥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케이스에는 라스트 아이더레이트 개런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만약에 이제 비슷하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운드를 뭔가 얻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컨벡시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줬었잖아요. 아이고. T 곱하기 F의 이게 평균 텀. 그러니까 젠생 이니퀄리티를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개런티를 얻게 되는 거였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라스트 아이더레이트 개런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디센트 렘마 결과 덕분에 함수값이 항상 감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t 곱하기 fxt라는 텀으로 로울 바운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라스트 아이더레이트 개런티를 얻는 게 가능했지만 이 그 뭐지 그 컨벡스 컨케이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디센트 렘마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트 아이더레이트 개런티를 얻는 게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렉처 20일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바로 렉처 20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세팅이 조금씩 바뀌어요.
좀 속도를 내보자면 이제 L 스무스에서 L 스무스 아니고 L 리슈트에서 스몰 L 스무스로 이제 조건이 바뀌었고 똑같이 컨벡스 컨케이프 세팅이고 X와 Y는 컴팩트 컨벡스 सब셋이고 다이아미터가 R로 바운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동일하게 그 L 리슈트 케이스와 같이 러닝 레이스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1 over 스퀘어 루트 t의 바운드를 얻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 우리가 f 자체가 이 새롭게 정의된 이 라지 L이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리슈트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애초에 이 f가 L 스무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도 계산이 될 거고 이건 당연히 이거도 노멀 바운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거의 다이아미터가 R로 바운드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운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면 항상 ELR 플러스 그레디언트의 L2 놈 이런 식으로 바운딩이 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의 L2 놈이 항상 L로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F라는 함수는 L 리슈트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증명했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주면 이와 같은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어럼 1은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좀 느리다는 거예요. 컨버전스 레이지. 그러니까 느리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L 리슈트 컨디션에서 L 스무스 컨디션을 좀 더 이제 그 레귤러리티를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제 그 컨버전스 레이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느리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gradient descent in the smooth L smooth convex case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onstant rate를 이제 워너블 L로 많이 뒀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걸로 두지 않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노토니스틱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gradient descent in the smooth plus convex case와는 다르게 그 last iterate guarantee를 얻는 게 불가능하고 average iterate guarantee만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컨버전스 레이스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뒤에서 그걸 이제 답을 합니다 나중에. 네,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걸 이제 프로포즈를 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엑스트라 그레디언트가 기존의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는 뭔가 이제 accelerated gradient 메소드와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팅이 좀 더 강력하게 바뀌는데 L 스무스 그리고 뮤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케이스에서 만약에 constant learning rate 뮤 over L 스퀘어로 뒀을 때 이와 같은 개런티들이 성립한다. 결국에 이제 이때는 리니어 컨버전스 레이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걸로 바운딩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때는 입실론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터레이션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일단 이것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마지막 이제 아이더레이트에만 이제 의존을 하는 last iterate guarantee 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렘마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렘마가 뭐냐면 F가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라지 F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의 알고리즘을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좀 심플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새롭게 정의한 어떤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라는 이제 오퍼레이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와 같이 mu strongly monotone operator property를 만족한다라는 게 렘마 1이고 그 다음에 렘마 2는 이와 같이 정의한 F가 이제 스몰 F가 L 스무스인 상황에서는 라지 F는 L 이식지가 된다 라는 게 렘마 2이고 렘마 3에서는 L 스무스이고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정의된 두 함수가 스무스 펑션이 된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결과들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렘마도 따로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렘마의 정리, 그러니까 각 렘마의 증명을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 렘마 1을 증명해 보면 이제 크게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이와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Z1을 뭐 X1, Y1, Z2를 X2, Y2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X1, Y1에서 X2, Y2로 가는 패스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패스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의 mu strongly convex, strongly concave 컨디션을 이제 잘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함수 자체가 mu strongly convex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 결과 성립하는데 이게 두 번째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어 x2라는 첫 번째 아규먼트를 고정시켰을 때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이 함수가 mu strongly convex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고정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을 x1, y1 그리고 x2, y2가 되는 노멀만 이니퀄리티를 전부 유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니퀄리티는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이니퀄리티는
네. 그래서 기준점이 x1, y1 그리고 x2, y2 이 두 가지만 나올 수 있도록 이니퀄리티를 잘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전부 합해주면 돼요. 그래서 0. 좌변이 이제 전부 소거가 돼서 0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소거돼서 좌변 0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뮤 텀이 남고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냥 그래서 첫 번째 텀을 왼쪽으로 넘겨주기만 하면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렘마 1이 증명이 되고 렘마 2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정의대로 적어주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x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텀과 y에 대한 그레디언트 텀이 원래 이제 전체 그 변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이제 통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이거니까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을 거고 애초에 기존의 f가 L 스무스였기 때문에 이거가 뭐 L 스퀘어 Z2 마이너스 Z1의 L2 넘의 스퀘어 이걸로 바운딩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얻어지는 결과이고 네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은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바로 대로 우리가 이제 Y 스타를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맥스마이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이거에 이제 음 이게 미분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 단스킨스 티어럼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이게 미분 가능해지고 심지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 y 자리에 y 스타 x를 대입한 함수 x에 대한 함수를 보고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랑 정확하게 동일하다. 직관적으로 이제 그럴듯하죠 결과 자체가. 네, 그래서 단스킨스 티어럼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해주면 이 22.13 이 이퀘이션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 이거랑 동일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렘마 22.1을 적용을 해주면 F라는 오퍼레이터 자체가 뮤 strongly monotone 오퍼레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정확하게 이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애초에 이제 y x가 고정되어 있을 때 y 스타 x라는 놈이 이제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야 되는 값이. 그렇기 때문에 x 자리에 x1을 넣든 x2를 넣든 이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그냥 이거를 대입을 해줘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성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시-슈발츠 이니퀄리티를 적용해 주면 이거의 L2 놈과 이거의 L2 놈으로 바운딩이 될 건데 이거의 L2 놈은 이제 그 F가 L 리슈트라는 컨디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이제 이걸로 바운딩이 될 건데 이거의 밸류 자체가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와 같은 부등식의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변에서 이제 요 놈을 하나씩 날려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거입니다. 즉 y 스타라는 이 argmax를 구하는 맵 자체가 카파 리프시츠 펑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13을 기반으로 우리가 요놈이 이제 어떤 센스에서 스무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운딩을 잘 해주면 일단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제 그 F가 엘립스인 컨디션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22.14와 같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운딩이 될 겁니다. 즉 F라는 함수 자체가 L 플러스 카파 L 스무스임을 네, 렘마 3에서와 같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결과로 돌아가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바운딩하고 싶은 텀이 이거였죠. 이건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x 스타 y 스타는 넷이 이퀄리브리움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갭이 0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 빼고 더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놈이 L 플러스 카파 L 스무스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아까 이제 렘마 3에서 증명했던 내용이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 이와 같이 바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x 스타가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한 노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의 밸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은 아이고 사실상 사라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이제 바운드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쪽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렘마 3을 잘 이용해주면. 그리고 우리가 카파가 사실 이게 우리가 기존의 엘스무스 뮤 스트롱리 컨벡스 펑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컨디션 넘버 카파가 L over 뮤로 정의가 되었고 이때는 이게 1 이상이면 사실상 자명했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L 스무스 그다음에 뮤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컨게이브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완전 트리비얼하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증명 한번 해줘야 되는데 증명 사실상 근데 엄청 간단합니다. 이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 렘마 2와 렘마 1을 잘 이용해 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렘마 1이 성립한 상황에서 여기서 코시 슈바츠 한번 적용해 주면 이렇게 바운딩이 될 거고 지금 우리가 F가 L 리슈쯤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L이 뮤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L 스무스이고 뮤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컨게이빙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렘마 1과 렘마 2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L이 뮤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케이스보다는 조금 덜 트리비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서도 카파가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엔 이제 예수 증명한 거는 갭 밸류와 그 다음에 이 우리 알고리즘 아이터레이트과 그 다음에 내쉬 이퀄리브리엄 사이의 디스턴스에 가는 이제 릴레이션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우리가 요놈의 바운드만 잘 유도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네 22.3을 얻을 수 있겠죠. 22.2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22.2만 잘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증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제 Z 플러스 1이 ZT 플러스 1이 ZT 마이너스 에타 FZT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네,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ZT 플러스 1 마이너스 Z 스타를 그냥 ZT 플러스 1 마이너스 ZT 그다음에 플러스 ZT 마이너스 Z 스타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제곱식으로 전개를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걸 대입을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쉬 이퀄리브리움에서는 FZ 스타가 0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도 네 바로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얻어낸 상황에서 우리가 이 F라는 오퍼레이터가 뮤 strongly monotone 오퍼레이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요놈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라지 F가 L 스무스인 오퍼레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렇게 바운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이제 감소하는 값을 스칼라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1보다 작게 하는 어떤 적절한 에타만 잘 골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 뮤 에타와 에타 스퀘어 L 스퀘어가 같아지는 이제 그런 에타를 골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네, 이와 같은 이제 리커시브한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거 이제 t번 반복을 해주게 되면 아까 22.2의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좀 길긴 했는데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 때문에 증명이 좀 길어졌지만 사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냥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알고리즘의 퍼포먼스 증명할 때 썼던 그냥 기본적인 테크니컬 아규먼트들이 그대로 확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으로는 이 컴플렉시티 이게 사실상 최선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함수를 골라와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의 다이내믹스를 적어보면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그 컨버전스 레이스 알기 위해서는 이 행렬 A의 그 스펙트럴 노음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컨버전스 레이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이제 스펙트럴 노음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일단 넌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가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복소수가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이겐밸류가 계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스펙트럴 놈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내믹스가 이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이 스펙트럴 놈이 1보다 작은 상황을 원하겠죠. 그래서 다들 이게 성립하도록 작게 잘 골라와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컨버전스 레이트 자체가 이제 이 스펙트럴 놈은으로 결정이 되고 이 스펙트럴 놈은 이걸로 이제 로어 바운딩이 되고 에타를 지금 이것보다 작게 골라와줬기 때문에 네, 이 부등식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함수 경우에는 이제 그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면 뮤 스트롱리 컨벡스 스트롱리 컨케이브이면 자명하고 사실 이제 L 플러스 뮤 스무스보다 좀 더 강력하게 L 스퀘어 플러스 뮤 스퀘어 스퀘어 루트 파라미터로 하는 스무스네스 프로퍼티가 성립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그냥 1 마이너스 2 오버 카파 스퀘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컨버전스 레이즈는 그 레디우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카파 스퀘어의 오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네, 이런 직접적인 그냥 함수를 잡아서 간단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의 다이내믹스를 보여준 이후에 거기서 이제 스펙트럴 레디우스를 잘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메소드인데 애초에 이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이트레이션 컴플렉시티는 카파 스퀘어의 로그의 워너벌 입실론이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고 그 답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고 이때 그 만약에 똑같은 세팅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그 함수에서 우리가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을 해주면 그 일단 바운드 자체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실론 내쉬 이퀄리브리움을 얻기 위한 이터레이션 컴플렉시티 자체가 카파의 로그 1 오버 입실론으로 임프루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 기존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알고리즘보다 이제 좀 더 컴퓨테이셔널하게 좋은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스텝에서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업데이트를 적용을 해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다음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되게. 그래서 뭐 적어보면 뭐 이와 같이 F1에서 한 번 더 이렇게
gradient descent ascent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추가적인 그 gradient descent ascent 업데이트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extra gradient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름 자체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엑셀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theorem 3에서 말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 결과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증명을 하는 걸로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질문인데 어, 엑셀러레이트 메서드라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엑스트라 그레디언트 메서드처럼 어, 어, 한 이터레이션에서 식이 어.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은 걔를 비교할 때는 그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퍼레이션이 ET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ET 단계 했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거야? 좀 다르지? 이티게랑? 왜냐면 너가 말한 대로 이티게가 되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티게랑 같아지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두 아, 번째 그치. 그러니까 T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같지 않다는 거는 어, 나도 알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기다가 막 식을 여러 개 쑤셔 넣어도 그냥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수식이 여러 개 쑤셔 넣어도 그러니까 딱 두 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되게 여러 개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그 오라클을 얼만큼 불러오냐의 문제거든 사실은. 아, 오라클을 얼마. 그런 거. 그래서 아니 두 번 쑤셔놓으면 당연히 이제 오라클이 두 번 불러와진 건데 좀 차이점은 이제 정원이가 쓴 대로 이제 GD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바로 GD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GD 업데이트를 하고 ZT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ZT 플러스 2분의 1을 빼는 거라서 그게 이제 단순 GD보다 효율이 좋다는 거지. 어차피 컨스탄트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지금 두 개 음, 많아서 생각하지 않아. 10개가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컨스턴트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 엑스트라 그랜트 메소드로 임프루브를 이루어냈으니까 뭐 여러 번 반복하는 걸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아요. 네, 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네, 이거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중지.